전산회계 1급 2018년 제6차 81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시험 후에는 본인이 작성한 문제풀이에 대한 피드백이 꼭 필요합니다. 1번 다음 내용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 감자차손,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손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는 프로그램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를 활용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습니다. 자본조정에는 주식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있고,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2월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자차손,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손실, 여기 감자차손,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손실, 그리고 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바로 자본조정에 해당됩니다. 임의적립금과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쉽게 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여기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 조정을 클릭했더니 문제에서 나와 있던 감자차손, 그리고 자기주식,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본 조정에 대한 문제로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정답입니다. 자본잉여금을 클릭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고, 이익잉여금을 클릭하면 이익준비금과 그리고 임의적립금 등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세의 기말 재무상태표 일부이다. 당기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2018년 기초 대손충당금 73,000원, 기중 대손 발생액은 30,000원이다. 2018년 기말 재무상태표 매출채권은 500만원이고 대손충당금은 110,000원이다.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매출채권이 500만원이고 대손충당금이 110,000원, 그래서 489만원이 장부가액입니다. 요 대손충당금은 대손 예상액을 말합니다. 문제에서는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 110,000원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야 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은 여기 기초 대손충당금 73,000원인데 기중에 대손 발생액이 30,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73,000원에서 기중 대손 발생액 30,000원을 빼게 되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43,000원입니다. 대손 예상액 110,000원에서 대손충당금 잔액 43,000원 뺀 것이 바로 당기 대손상각비가 되며, 결산 때 분결하게 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67,000원이고 대변엔 대손충당금 67,000원 돼서 손익계산서에는 대손상각비가 67,000원이 기록되고, 재무상태표에는 요 43,000원하고 67,000원 더해서 110,000원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67,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이후 실제 현금으로 현금 배당이 지급된 시점의 거래 요소 결합관계로
옳은 것은 현금 배당이 결된 시점의 붕괴는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엔 미지급 배당금입니다. 문제는 이 결된 시점을 물어본 게 아니고 실제 현금으로 현금 배당이 지급된 시점을 물어봤습니다. 현금 배당이 지급된 시점의 붕괴는 요 위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를 하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차변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를 하고 대변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현금 배당 결의부터 현금 배당 지급까지의 거래를 물어봤다면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대변의 현금 돼가지고 미지급 배당금은 서로 상계가 되고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현금 돼서 2월 이익잉여금에는 자본의 감소와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 배당 결의부터 현금 배당 지급 때까지의 결합 관계를 물어봤다면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물어봤습니다. 현금이란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을 말하고 현금성 자산이란 요구불 예금, 즉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그리고 3개월 이내의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 자산을 말합니다. 통화 대용 증권 현금입니다. 우표 및 수입 인지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인 현금성 자산에 포함됩니다. 정기 예금은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100일 남아있는 단기 금융상품 3개월이 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상의 거래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분개를 할 수 있는 것만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1번 은행에 현금 60만원을 예입하다. 차변은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보험료 70만원, 대변의 현금 70만원, 회계상 거래입니다. 은행에서 현금 100만원을 차입하기로 결정하다. 차입한 게 아니죠.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기말 현재 보유 중인 상장 주식의 가격이 15만원만큼 하락했다. 그러면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회사의 자본, 순자산은 얼마인가?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상품 자산입니다. 대여금 자산입니다. 매입채무 부채입니다. 현금 자산입니다. 비품 자산입니다.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14만원이 바로 자본이 되겠습니다. 7번 주식회사 파랑상사의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기말상품 재고액은 기말상품 재고 수량 곱하기 총평균 단가입니다. 기말상품 재고 수량은 기초상품 100개에다가 단기상품 매입 900개를 더하고 단기상품 판매 800개를 빼게 되면 200개가 되고 총평균 단가는 총입고액 나누기 총입고 수량입니다. 총입고액은 기초상품 100개 곱하기 2,000원에서 20만원하고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액 900개 곱하기 3,000원 한 금액을 총 입고 수량으로 나눠줍니다. 총 입고 수량은 100개와 900개 더해서 10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총 평균 단가는 2,900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말 상품 재고 수량 200개 곱하기 총 평균 단가 2,900원 해서 58만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8번 주주나 제3자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생기는 이익이 설명하고 있는 개정 과목은 현금이나 기타 재산, 자산입니다. 증여를 받았다, 수중입니다. 그리고 이익입니다.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자료를 보고 노무부의 당월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발생액이란 말은 소비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월의 원가로 들어가는 노무비를 물어본 겁니다. 노무비 전월 선급액, 저번 달에 미리 준 거는 이번 달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노무비 당월 지급액 40만원. 그래서 노무비 당월 발생액, 즉 노무비 소비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입되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단기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됩니다. 단기 기말제품 재고액, 이것은 제조원가 명세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단기 직접재료 구입액,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단기 직접재 소액,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의 자료에서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하시오. 단기에 직접재료를 500만원에 구입하였다. 단기에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는 350만원이다. 제조 간접원가는 200만원이 발생하였다. 기초 원재료 50만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는 200만원이다. 노무비하고 간접비는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기초 원재료 플러스 원재료 매입액 그리고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하게 되면 원재료 소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재비 여기 기초 원재료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원재료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에서 재료비 소비액은 350만원이 되고 직접 재료원가 350만원 플러스 노무비 350만원 플러스 제조원집 200만원 해서 900만원이 단기총 제조원가 즉 단기총 제조 비용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12번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습니다. 재료가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됐거나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됐다는 말이 나오면 재료비는 완성도가 100%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환산량을 구할 때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 구해야 됩니다. 환산량 산출 공식은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환산량이란 수량 곱하기 완성도를 말합니다. 이 문제는 회사는 평균법을 적용하여 기말 제공을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됐기 때문에 재료비 완성도는 100%입니다. 문제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완성품 수량 여기 4,0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구하는데 1,000개인데 완성도가 100%입니다. 그래서 그냥 4,000개 플러스 100개에서 5,000개가 됩니다. 4,000개 플러스 1,000개 곱하기 100%
해서 5,000개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아니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다면 완성품 수량 4,000개 플러스 기말 1,000개 곱하기 완성도 40%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4,400개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평균법이 아니고 선출법이라면 여기서 평균법에서 기초제공품만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기초제공품 수량 2,000개죠. 2,000개를 뺍니다. 빼게 되면 3,000개가 재료비가 되고, 그리고 가공비는 2,000개 곱하기 완성도 30% 해서 600개를 빼게 되니까 3,800개가 되는 겁니다. 선입선출법일 때는 평균법에서 기초 환산량만큼만 차감하면 선입선출법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표준은 순매출액을 말합니다.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이 대손금이나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면 매출액 나와 있고 대손금액은 해당이 안 되고 매출 애누리 마이너스 그리고 매입 애누리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700만원에서 매출 애누리 5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인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제출서류 맞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서류가 맞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와 대손세 공제신고서 제출서류 많습니다.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아니고 소득세 신고 자료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 특징은 먼저 일반 소비세, 국세, 간접세, 물세, 소비지국 과세 원칙, 전단계 세액공제법,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그러면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다. 틀렸습니다. 전단계 거래가 아니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비례세율로 역진성이 발생한다. 부가세는 역진성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이 역진성이란 뭐냐면 조세의 불공평성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느끼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해서 부가가치세는 조세의 역진성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를 적용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3번 개별 소비세이다. 틀렸습니다. 개별 소비세가 아니고 일반 소비세입니다. 지방세이다. 아닙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회계 1급 제81회 필기 기출문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정상 컴퓨터회계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 카드 훈련으로서 실업자 카드 취업 훈련과 근로자 카드 직능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하여 주말 특강반을 개강합니다. 토요반과 일요반으로 오후 1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유료 수강을 하시는 분들께는 교재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